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거즈 투나잇의 강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쫙 한번 정리해보는 투데이 스타거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요즘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잘 대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나마 그 대응하는 데의 기초,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일정 정리입니다. 자, 오늘 송률 매니저와 함께 주세요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준비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각각 양지수,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개장했을 때는 모처럼 빨간불이 좀 켜져가지고 그래도 지난주에 부진을 좀 씻어내나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시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은 점점 커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0.76% 하락했습니다. 거의 18포인트 정도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2,357선에서 오늘 시장 마감됐고요. 자, 코스닥은 0.72%가 빠졌습니다. 770포인트보다 하회한 763포인트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하락과 상승 종목 수를 좀 보자면요. 오늘은 거의 1,500개가 넘는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쳐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막판에 마지막까지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그 밖에 개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코스닥도 살펴보면 외국인이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매수해주면서 빨간불을 켜줬고요. 기관도 167억 원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870억 팔면서 마무리됐네요.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럼피 스킨병 확산 조짐의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울 아덱스 2023이 폐막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주 이야기들, 계약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덱스 기간 동안만 총 계약액이 6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8조 1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시장 심리와 어느 정도 좀 걸맞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방산주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에 이어서 드론주도 오늘 장에서 또 크게 상승해 줬습니다. 러우 전쟁 그리고 28 전쟁 등에서 드론 공격에 대한 확대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방산주 이외에도 드론 관련된 종목들 크게 또 불을 뿜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처럼 반가운 섹터가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바로 자동차 부품인데요. 현대차가 이제 사우디에 연 5만 대 정도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앞으로 설립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에게도 호재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요즘 조금 주가가 시들시들했던 부품주들이 모처럼 움직인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지수와 이슈, 테마 모두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번 주를 대비하고자 먼저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미국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번 실적 시즌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보자면은 우선 내일입니다. 내일 시장, 화요일 시장 개장 전에 코카콜라가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장 마감 후에 있고요. 수요일 장 마감 후에는 메타, 그리고 목요일 장 마감 후에는 아마존.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이 대기업,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코카콜라를 좀 보면은 일단 현재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 코카콜라를 두고 제로콜라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나빠지지 않는 건가? 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돌파구를 어떻게 실적 발표와 컨콜에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도 이제 빅테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이때 이야기들은 뒷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24일은요. AI의 미래를 확인하는 날로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이때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의 기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실적이 좋아질 건 모두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가이던스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4분기를 통해서 AI 클라우드 컴퓨팅 지출을 했습니다. AI에 대한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거의 수익화 모델이 4분기부터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혹시 4분기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이 수익화 모델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이러한 멘트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AI 하면은 지금 무엇보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컴쿨에서 알파벳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제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AI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실적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분기 가이던스 컴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년에는 사명을 메타버스의 진심이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메타까지 바꿨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멋진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올해 내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낙 그러다 보니 작년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작년 대비 동기 대비 2배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NS를 통한 수익이 잘 찍히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는 건데요.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기반 SNS 광고 매출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광고와 릴스와 그리고 메시지를 통한 수익화 모델도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분기는 소비 지출 지표가 될 아마존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 모두가 소비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저축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 소비 지출, 아마존은 그래서 3분기까지는 소비 지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존 쪽에서 소비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 아마존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아마존의 주가뿐만 아니라 뭐 다우존스 그리고 전 세계 유통망 쪽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 증시에 있어서 이벤트를 줄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이후에 위험 자산에 대한 급락 원인으로는 미국 장기 금리의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로 꼽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확전 양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증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재정적자 부담입니다. 이로 인해서 채권 발행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지금 미 국채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 경기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연준이 higher for longer, 추가 긴축에 대한 의지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11월과 12월 이 세 가지 요인이 제어 가능한 이벤트가 연달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 있을지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시진핑이 과연 참석을 할까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바이든과 시진핑이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전략적인 화해 모드가 있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화해를 한다 하면 미국에서는 반도체 규제와 관세 장벽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미국채 매도가 중단되고 또 중동 사태에 중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여부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11월 17일 임시 예산안 만료가 있습니다.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 재정 적자 폭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죠. 때문에 11월 17일에 2024년 예산안이 예상보다 유의미하게 감축됐을 때 이 국채 발행 부담에 대한 완화가 좀 진정될 수 있다. 국채 부담에 대한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바로 11월 1일
그리고 12월 13일에 있을 FOMC입니다. 여기서 QT 중단 그리고 인플레이션 타깃 상향에 대한 그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이 QT가 중단된다면 채권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요. 또 장단기 금리 차는 채권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요. 네. 또 인플레이션 타깃 상향이 된다면 장단기 금리 차는 더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인위적인 긴축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안정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유동성 공급도 되고요. 네, 그런 기대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미수금 잔고와 반대 매매 금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직전 거래일인 지난 20일 미수금 잔고는 1조 259억 원, 반대 매매 금액은 5,497억 원으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모두 금투협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18일부터 20일까지 3거래일간 증권사가 강제 청산한 주식도 1조 4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일단 지난 18일 하한가로 급락한 영풍재지 사태가 미수금 잔고 급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고금리와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또 금융감독원 수사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카카오가 증시에서도 올 들어 4개 상장사의 시가총액 12조 4천억 원이 넘게 증발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오늘 금감원에 출석을 하면서 또 한 번 주가에 충격을 줬고요. 업계에서는 카카오 경영진의 처벌 여부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실적 전망 또한 어두워 당분간 주가 반등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 YTN은 최대 주주인 한전 KDN과 주주 한국마사회가 발행한 보통주 1,300만 주의 경쟁 입찰 결과 유진 ENT가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낙찰 금액은 3,199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공시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유선 종양에 이완된 개에서 스스로에 적용할 수 있는 항암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권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이 YTN이 최대 주주 주식 매각 소식에 코스닥 1위에 10% 상승률로 랭킹되어 있고요. 유진그룹주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1위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코스닥 3위에 유진기업 랭킹됐습니다. 6위에서 10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에서 살펴본 반려견 항암제 품목 허가 신청에 박셀바이오 코스닥 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마감 후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송율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자, 바로 오늘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 주요 뉴스를 보니까 오늘 시장하고 연결되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장마감 후까지 엮어서 내일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 미수금 반대 매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는 현재 키움증권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여러 가지 소재들, 테마들이 주가 상승을 못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고 투자 네. 심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터졌고 지금 키움증권 오늘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밑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집계 시작한 게 2006년 4월부터입니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지금 이제 금액이 지금 이제 현재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천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5,400억 정도가 되는데 17일만 보더라도 51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지금 며칠 사이에 10배가량 늘어버렸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키움증권 그리고 영풍재지 연관성 사태인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한 2천억 정도는 다시 키움증권에서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특별한 내용이 밝혀졌다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구간이기 때문에 갈수록 리스크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증거금률이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한 100% 정도로 설정을 네, 해놨었는데 맞아요. 키움증권만 낮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거래가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를 했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맞아요. 최근 동안은 거의 하락하는 종목 수가 한 2,000개가 넘었습니다. 네. 오늘 봤을 때는 한 1,600개 정도가 됐는데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악재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정도 악재에 우리가 익숙해져가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서 또 한 번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더욱더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지금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메이저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자체는 직접적으로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같은 경우 아무리 못해도 올말까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좀 반대 매매가 가장 우려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오늘 2,357선 그리고 코스닥이 763선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760선도 좀 위태위태해 보이고 760이 뚫린다면 750도 심리적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반면에 코스피도 2,350선이 또 뚫리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더 강해지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의 지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가요? 저희가 저번 주에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를 지지를 하냐 못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던 맞아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심리적 구간이다 이런 내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증시가 어느 정도 나름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준다고 하면은 비교적 반대매매라든가 미수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지금 이제 전쟁도 전쟁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확전이 되냐 안 되냐 내용이거든요. 지금 사실상 지금까지의 분위기만 봐서는 지상군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 더욱더 위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증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특징주로 신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오늘 또 카카오가 37,950원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카카오 사형제가 올 들어서 시총이 12조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카카오페이 다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의외로 저점이니까 좀 들어갈 법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79,900원은 약간 최근 자료인 것 같고요. 이제 앞전에 전고점, 진짜 높았던 전고점은 이제 언제냐면 21년도 6월 24일 173,000원이었던 때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뭐 그때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위치에서 이게 아직도 비싼가 싼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사용제라고 했는데 사용제라고 해봐야 뭐 카카오뱅크 페이, 카카오 게임즈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고 3분기 같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3분기도 전망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없고 더군다나 지금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판단 기준하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 성향, 투자 전체적인 내용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가능하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카카오 16층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16층, 15층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만 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지 아직까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라든가 리스크가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직접적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양벌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카카오에도 형사처벌을 가하는 양벌 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우리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고 네. 굳이 무리해서 지금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국민 주식으로 불렸었으니까.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게 더 낫다. 이건가요?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평단이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아무리 네. 못해도 한 50% 말 40%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저는 굳이 손절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최근에 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저점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저는 괜히 무리해서 지금 대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비중이 높으신 분, 특히나 이제 평단 높으신 분들은 일단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이제 뭐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건 어두워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카카오의 현 주소를 송영 매니저는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카카오뱅크를 매각한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카카오라는 종목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카카오톡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만 딱 봤을 때 펀더멘탈을 제어. 그럼 오늘 주가가 37,950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도 카카오톡의 펀더멘탈을 생각한다면 적정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아직 그래도 싼 수준인 건가요? 예, 저는 아직 이게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166개입니다. 웬만한 대기업보다도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실적 내고 있는 계열사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이제 대주주 지위를 뺏긴다는 거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저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우리가 또 이렇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선물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국 시장 점유율 74%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실적이라든가 전망이 어둡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카카오가 지금 이제 계열사 166개로 너무 몸집이 불어났고 단순 카카오톡만으로는 실적 견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이 싸다라고는 동의할 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사법 리스크겠지만은 여기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뺏기냐 안 뺏기냐 이게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현 주소 싸냐 비싸냐 저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홀딩을 하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에 내 계좌에 없는 종목이라고 잠깐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못지않게 또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포스코 쪽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끝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 시장을 둘러싼 거품들이 그래도 하나씩 걷혀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에코프로를 우리가 또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점 대비 거의 약 한 절반 수준이죠. 현재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73만 원에 위치해 있는데 거의 딱 절반입니다. 거의 딱 절반이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는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점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거는 지금 3분기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랑 기아차 전망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뭐 갈수록 해가지고 내연기관차라든가 판매 부진 우려가 이런 게 더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은 매월마다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안 좋았었는데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수주 계약을 이미 성사시켜 놓은 기업이라든가 지금 이제 특정 분야에서 선도 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증시가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라고 해서 꼭 다 같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장에서 또 LNF 관련된 종목들 그쵸. 잘 가졌잖아요. 이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질 가능성은 좀 희미한가요? 예, 그렇죠. 뭐 이게 산불로 번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투자 심리가 안 좋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실적 시즌인데 지금 3분기 호실적 전망이 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닝 쇼크를 앞두고 있는 기업도 2차 전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 심리를 굉장히 이렇게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증시가 많이 빠졌고 에코프로 비롯해가지고 2차 전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계약을 수주했던 기업이나 혹은 특정 분야에서 선도 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증시가 빠질 때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뭐 카카오 이야기도 하고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좀 안 좋은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2차 전지는 앞에 있는 카카오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는 지금 뭐 오너 리스크도 있죠. 그리고 어닝 쇼크도 같이 있고 산업 전망도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그래도 산업 전망 자체는 우리가 밝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차트를 좀 훑어보니까 우리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 2차 전지 광풍 붐이 있기 전에 주가와 지금은 거의 동일한 상태이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믿고 사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정말 많이 하락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내용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되면은 지금 2차 전지 정책은 전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동차 연비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보다는 내연기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앵커님과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서 LNF도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LNF도 그렇고 아까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제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위치해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내년에 있을 이 이슈가 그래도 2차 전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뉴스 살펴보고 이어서 네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는 또 실적과 관련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4분기도 쉽지 않다. 상장사 절반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낮췄다고 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철강, 에너지, 운송, 호텔, 레저, 반도체, EPS 네.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고요. 또 조선,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모멘텀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쪽은 오히려. 근데 또 미국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4분기까지도 우리 증시 계속 암울할까요? 예, 지금 이제 4분기 증시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 왜 나오냐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상장사 절반 이상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자가 나오거든요. 4분기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뢰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4분기가 녹록지 않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는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증권사에서 실제로 상장사 절반 이상은
전망을 지금 실적 전망치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더욱더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실적 좀 약간 호실적 전망이 되는 종목들은 그나마 선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 반도체도 사실 안 좋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3, 4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감산 효과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반도체 재고가 그렇게 많이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램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속도가 좀 더디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 연말부터가 아니라 내년 초부터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량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조선도 좋았고 방산 좋았고 그리고 에너지 쪽도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얘기해 주셨던 게 조선과 방산 쪽을 좀 강조를 해 주셨고요.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걸 지금 우리 증시가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요즘 시장의 하락세 이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안 좋다라고 내용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 하향되는 전망치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해당 기업들은 최근에 좀 수급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부분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냐 하회하냐 이 내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100% 선반영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지금 증시가 너무 안 좋죠. 최근만 하더라도 하루 2,000개 넘는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 일단 장마감후 뉴스 4가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미수금, 카카오 사형제, 2차 전지 광란 파티 끝, 4분기도 쉽지 않다. 이 4가지 뉴스 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자료들인데 이 자료 4개 다 오늘 송일 매니저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 호재는 맞습니다. 없습니까? 긍정적인 내용을 뽑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지금 전반적으로 진짜 안 좋은 내용이 매일마다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 게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80% 이상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호재 하나 기대해 본다고 하면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약간 정전. 확전이 아닌 약간 소멸되면은 그게 가장 호재가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시 안에는 호재가 있을지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마감 후 최고의 뉴스는 바로 YTN 이야기입니다. 네. 와, 최대 주주가 일단 유진그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모두가 갑자기? 갑분유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YTN도 당연히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일단 시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YTN인데 네. 내일 주가 추이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유진투자증권도 상한가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진그룹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금액을 봐야 되죠. 네. 앞전에 뭐 네이버도 뭐 이렇게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인수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지만 인수기업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결정이 되었느냐가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제 주당 24,600원에 결정이 되었었는데 YTN 오늘 종가가 6,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유진기업이 낙찰받은 주당 24,600원 같은 경우는 다 더해진 금액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분 30%를 가져오는데 이 주당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YTN이 가진 현금성 자산 4호 그리고 남산타워 이런 부동산 자산까지도 포함된 금액으로 쳤을 때 YTN이 지금 이제 결정된 가격으로 보면은 100% 지분을 했을 때 YTN 같은 경우는 1조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거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정도 되는데 YTN이 가진 부동산 재산, 현금성 자산을 더했을 경우 한 7천억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진그룹에서 봤을 때는 YTN의 지분 100% 가치 같은 경우는 1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지금 베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적정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대주주, 양수도 지분 계약을 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30%를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더했을 때는 저는 적정 가격임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시외에서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유진도 좋았고 YTN도 좋았는데 네. 일단 저는 YTN 지금 이렇게 앞에 띄워져 있는데 YTN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피인수 기업 같은 경우는 인수 기업을 봅니다. 인수 기업을 보는데 후보군이 3개였죠. 일단은 유진기업, 두 번째가 한세그룹, 한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통일교 관련 기업이었는데 거기서 가장 베스트는 유진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TN 시간에서도 좋은 흐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YTN과 유진그룹 관련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OX로만 답해주세요. 박셀바이오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공시도 있었고 또 세계 최초 반려견 항암제 품목 허가 신청에 또 시간 외에서 7% 넘게 올라갔는데 이거 내일장에서 들어갑니까? OX. 일단 내일장에 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 네. OX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나는 아니다. 네. 네.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한 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송일 매니저가 준비한 주세요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의 증시 캘린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볼 게 내용이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합병 관련해서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체외 진단 관련 기업이죠. 유투바이오 공모청약이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소 관련 지금 이제 바이오도 한번 이렇게 수급이 돌았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부합동 특별 점검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이렇게 수급이 유입되었었는데 오늘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중앙절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9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우리나라 한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선행지표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전 KS 2023이 개최가 됩니다. 이게 1969년부터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메타버스 관련으로 많이 다뤄질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현대차 인증 중고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체크하셨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최근에 출고한 5년 이내 10만 킬로 이내에 중고차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요.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미리 선반영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코카콜라, 제너럴모터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너럴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약 한 2천억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가 개최가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대전 세덱스 2023이 개최가 됩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제 디램 가격이 많이 반등 추세에 올라와 있고 지금 이제 반도체 재고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냐 이게 조금 관건인데 끌어올릴 만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실적 발표입니다. 내용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비 연중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 굉장히 민감하죠.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한 번이라도 올리면은 한국 금리랑 거의 한 2.2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의 보잉사랑 메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디램 매출이 좀 많이 선방을 했어요. 선방을 했고 지금 그 외 매출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런 내용 우리가 디테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랑 LIG, 넥스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량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방산 관심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여기 두 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제 예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GDP 예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9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약간 선행 지표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텔, 포드 실적 발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자 지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미국의 주간 원유 채굴 장비수 발표, 이 내용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현대트럭버스 페스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소트럭입니다. 수소트럭, 그리고 이제 수소버스가 본격적으로 신모델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관련주들 움직이는지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제 또 우리가 항공 관련주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관광 통계 발표가 나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좋았었어요. 좋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9월에 이어서 10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합병 시너지 효과라든가 합병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내용이 다뤄질 거라고 하고요. LG화학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라스 연준 제조 활동 지수, 그리고 미국 맥도날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한 주는 그냥 다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고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번 한 주는 정말 3분기 어닝 위크라고 할 정도로 실적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송혜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일단 미국 빅테크 쪽에서의 실적 예정 발표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만약에 좋은 소스, 좋은 호재가 나온다면 좀 커플링하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 아까 우리 오프닝 때 얘기했는데, 이제 앵커님께서 그렇다면 호재는 없을까요 하셨는데, 이게 그래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하나의 소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워낙에 지금 이렇다 할 호재가 없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 매수세 전반적으로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나름 선방을 했었는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오늘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사우디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우디에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전기차 공장 연간 5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5대5 투자를 해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분 30%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매월 최고치 판매량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지금 이제 많이 증시가 빠지면서 주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점에 있을 때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코멘트는 어떻게 해줬을지 한 줄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승률을 높입니다. 송률 매니저 오늘장 한 줄 정리는 국내 증시 악재 적응 중이라고 주셨고요. 내일장 코멘트 실적 장세 돌입. 내일장 주의할 점은 전쟁 확전 리스크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전망입니다. 이미 다 아는 악재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 다뤘던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다른 거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입니다. 사실상 이제 전력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이제 단순 전력 비교로 했을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전쟁 확전 리스크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많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자지구에 지금 이미
대피 명령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지상군 투입 직전에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이제 우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 확전 리스크가 가장 단기적으로는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주의할 점까지 모두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손흥민 매니저가 이번 주에 대한 위클리 이 경기 일정들을 한번 쫙 정리해줬고 그 안에서 유독 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혹시 뭐 좀 공략주 섹터를 먼저 공개해볼 텐데. 자동차 부품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동차 완성차 판매량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뭐 이제 특별한 완성차 고객사를 이렇게 특별하게 큰 비중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완성차 고객사를 다양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월 판매량을 갱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또 마진율이 좋습니다. 마진율이 좋고 전기차 관련 부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2분기에도 호실적이었습니다. 2분기에도 맞아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3분기에도 지금 이제 호실적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증시 스케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너럴 모터스하고 미국의 포드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50대 50이에요. 약간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다, 하회할 것이다, 50대 50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까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자동차 수출액이 15개월 동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완성차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판매량 수는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지난 2분기 때까지 자동차 부품주가 실적이 왜 안 좋았나를 봤더니 뭐 피크아웃에 대한 선반영도 있었긴 했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믹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그만큼 좀 커버가 됐다라고 했는데 믹스 개선을 한다면은 사실 자동차 판매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고부가치차에서 더 많은 돈을 뽑아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들은 이쪽 믹스 개선이 다르게 볼륨 쪽으로 가야 유리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거 다 풀면 한 20시간 걸리거든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내연기관차 판매량보다는 이제 친환경차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고부가 가치 차량의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서도 내연기관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보다는 약간 전기차 부품 그리고 제네시스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이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공략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요, 만도입니다. H1 만도인데, H1 만도도 지금 이제 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 빠졌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레벨 3 상용화 최대수의 업체입니다. 현대차에서는 발표를 했죠. 올 연말까지 시속 80으로 달릴 수 있는 자율자동차 레벨 3 자동차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H1 만도 같은 경우는 3대 세시, 조향, 제동, 현가 외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 그룹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벨 3의 가장 큰 수혜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H1만도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 로봇입니다. 주차 로봇 지금 이제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결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한국 주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무려 15조 원입니다. 15조 원이고 지금 H1만도 같은 경우는 파키라는 이름의 주차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시범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범 운용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상용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일봉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봉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3년 연속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했을 때 1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이 더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종가부터 매수가는 35,4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2,000원, 목표가는 41,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만도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20시간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어디로 가면 더 들을 수 있나요? 예, 네이버 밴드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시간 분량은 아니고요. 한 2페이지 정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0시간이면은
들어가기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두 장 정도면은 진짜 쿨하게 자동차 네. 부품 사람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압축 파일.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송유 매니저 네이버 밴드 가셔서 좋은 자료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유 매니저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